경남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은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경남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도의 경력 단절 여성은 약 한 19년도에 9만 6천 명 정도로 조사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들 세일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세일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직업 취업 연계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인턴 사업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경력 단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저희들 여성가족부 쪽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취업이 연계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첫 달 정도는 한 80% 후반 정도로 이제 경력이 유지되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60% 정도 그렇게 계속 그 취업을 고용률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왜 발생을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표 5번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 지금 현재 세일센터에서 취창업 유지율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이 된다 하면 1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고용 유지율은 12개월까지만 유지를 하고 이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데 경남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여가부 지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성에게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 얼마나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도에서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그냥 이렇게 세일센터 일을 주고 거기서 1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걸로 지금 관리가 되는 건가 의문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년 미만으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 뭐 이게 별도의 그 기업과 그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용보험 유지되고 있는가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정부 차원에서 1년 정도는 관리를 하는데 그 기간 이상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예. 저희 경남도에서도 그래서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는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다 모든 사람들이 전수조사는 안 하더라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이 새로 일하기로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정책들을 살펴보면 경남에서 여성에 관한 사업이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좀 생겼고요. 또한 이제 제가 2년 동안 문화와 복지에 있으면서 저희가 국이 된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국이 되는 거는 여성 권익과 청년 유익 강화를 위해서 여성 가족 청년국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장기적으로 여성의 사업이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게 여성의 관점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경력 단절 여성의 대부분이 출산과 육아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육아 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을 하는 경우가 전국의 현황을 보더라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실제로 저희 경남에서만큼은 출산과 양육에 장려가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여성 정책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저희 국에서 구성된 그 취지에 또 의원님 지적하신 바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을 한 건데요. 성평등 지수가 2018년 기준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경제활동 면에서는 15등이고요. 의사결정 면에서는 14등입니다. 이렇게 좀 경남이 성평등 지수가 좀 낮은 이유가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이 없어서였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좀 봤는데 표 9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남에 이제 경제 활동은 어차피 이제 일자리 부분을 제가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이 저희 도에서는 114명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9명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경상남도 소관위원회 이 소관위원회가 18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3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실제로 20%의 그 참여도가 여성 의원이 없는 지역 위원회도 거의 한 40개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경남의 의사결정 이 권한이 결정면에 있어서 14등으로 하위권에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조금 해명은 필요한데요. 위원회 중에서 이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과거부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이 거의 없는 위원회거나 또는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에 이번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에는 정부의 방침대로 위원 재구성이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위원 40%를 가능한 한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분리해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네.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국을 20%가 안 된 실국을 쫙 봤을 때 사실은 또 제가 지금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 가족 정책에 관련되는 보육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성 의원이 60%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실국을 좀 봤을 때 재난안전, 기획조정, 이게 뭐 자치행정 이런 부분에 여성 의원들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새롭게 위원을 재구성할 때는 여성 위원 비율을 가능한 40%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결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가 넘는 게 한꺼번에 모든 위원을 지금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외에 위원회 내에 실질적으로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거는 재구성을 하더라도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게 직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직위에 있는 분을 여성으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위원 비율이 맞습니다. 저 자료는 위촉직의 여성 의원이 몇 명이 있냐가 아니라 전체 의원 중에서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여성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본 거기 때문에 앞에 4급 공무원 보여준 이 비율에 맞게 여성 의원들이 배치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도청 내에 이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5급, 6급, 7급으로 가면은 여성들의 비율이 특히 5급 승진 인사 때도 보시면은 여성들의 승진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5급은 딱 20%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직 내에서의 여성 비율은 저는 뭐 앞으로 좀 서서히 개선돼 나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 도 내에 전체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우리 경남도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민간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경남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여성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여성의 그 요구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과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는 노력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관심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나누자고 한다 그러면은 여성의 비율이 이 인구 중에서 반입니다. 네. 네,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도 사실은 뭐 거의 활동이 거의 저희 경남만 하면 거의 75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 함께 만드는 도정 4개년 계획에 이런 여성의 정책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 예,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오늘 내 제가 관심 가져달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고 예.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의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은 경남이 살기 좋은 경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좀 더디 가도 단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그 일회성 사업이나 일회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가지고 특히 여성 정책이나 그리고 양성평등이나 또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남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문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들이 기존 특히 이제 중장대 산업이나 그 조선업, 자동차, 기계 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의 제조업 구조를 스마트화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것도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업에서도 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외에 제조업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지금과 같은 도소매업 위주가 아니라 관광, 문화, 스포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위주의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어야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여성 일자리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어져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지위도 함께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을 말씀을 들으니 제가 앞으로 경남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긴 시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경남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최근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 앞에서 여전히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어떤 형태로 그들은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노동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실태 조사를 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거의 50% 정도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60% 정도가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 거의 한 27%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저는 교육 현장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교육청은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나 뭐 이런 것이 저 오늘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직원들도 이미 과반수를 50%를 넘겨서 좀 칭찬을 들을 것을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게 종식이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좀 그러겠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먼저 치고 나오시니까 저는 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시간이 없다고 땡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이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 실태 조사가 쭉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경남도를 제외하고 많은 도에서 이 노동 인권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제가 이 실태 조사 보고 연구 발표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다거나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있었던 그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도에서 했던 그 조사가 우리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그 조사의 어떤 통계 의미를 저희들은 뭐 그대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있어서 우리가 따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제가 요청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이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의미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경남하고 부산을 비교한 겁니다. 각 지역마다 이 교육청 산하에 취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취업 지원 센터를 들어가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남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저희가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이게 뭐 실태조사 같은 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경남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이 노동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아마 저 통계는 지급계고 홍보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노동 인권과 관련되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올리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에 있어서도 저곳에 게시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보여지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기 들어가면 단순히 직업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직업계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면은 바로 현장에 노동자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없었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예, 뭐 꼭 이 직업계 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95%는 노동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저기에 표시만 안 됐을 뿐이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다시 의원님께 보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하고 있는 걸 안 주시던데요. 뭐 이제 제가 질문 시간이 뭐 다 돼 가서 서울시의 그 인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이 자료가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직접 제가 받았습니다. 이 노동인권 지도 자료인데요. 이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교육 과정 자료, 지도 자료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용, 특성화 고등학교용으로 나눠서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내용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보면은 현장 실습 그것이 알고 싶다, 산재 예방 픽토그램, 비정규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많은 표지판들에 대한 설명.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장 현장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러면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희들은 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 자료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이제 TF를 구성해서 아마 8월 정도에는 아주 멋진 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기대치가 높으신 건 아닌지 저 역시 그 교재 개발 TF팀 꾸렸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료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든 거는 거기에
학생용 노동 인권 수첩이 있습니다. 예. 그걸 만들겠다고 했고요. 웹툰으로도 만들 것이고 앱으로도 만들 것이고 포스터도 만들겠다라는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용 노동 인권 수첩 부수가 3,200부였습니다. 예. 이 누구한테 배포를 하시려고 만드는 걸까요? 요즘은 뭐 종이책보다는 이제 디지털로 해서 앱으로 해서 이렇게 배급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종이로 된 책은 학교당 몇 권씩 이렇게 배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 휴대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종이로 된 책을 좀 더 많이 배포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TF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학생용 노동인권 수첩이란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학생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학생한테 배부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개수를 세어보니 실제로 각 학교에 학급에 한 권씩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TF팀이 구성된다고 하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인권센터도 최근에 개관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 부분들이 혹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과 노동 인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시하는 건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교육은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갈 애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좀 요청드리고 저한테 15초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릴 것 의원님이 같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저것밖에 아니지만 제가 답변은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하십시오.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노동인권경영센터라든지 하는 거는 뭐 전국 최초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선례가 없는 것이어서 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저희들의 노력은 뭐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학생 노동 인권 교육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뭐 거기에는 또 학생 인권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제도적인 법령상의 어떤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을 단지 어떤 생산성의 생산 효율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관점을 좀 벗어나서 이런 학생들에게 노동 인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의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충실히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손 쳐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습의 주체가 되고 어떤 그 생산 수단으로서의 단지 그냥 노동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의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교육적인 노력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충실히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노동의 가치를 가리키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 끝났습니다. 대상의 정책이든 청소년의 정책이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업 정책이나 형식적인 사업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우리를 교와 교육청 모두 다 바라면서